어제 올려드렸던 5월 BLS 고용보고서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정리를 했고, 사실 제가 경제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최신 데이터나 시장 상황에 맞춰서 10년물 수익률 전망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 시장의 변동성만으로 10년 수익률 하단을 3.5로 보고 있고, 이 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IB들은 수익률 하단을 4.0% 보고 있고요. 낮은 곳은 3.8, 높게 보는 곳은 4.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높아졌다라고 내러티브를 하는 근거가 중립금리의 상향 조정이 있을 테고, 생산성 향상, 물가의 구조적인 패러다임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거시적인 불안 요인을 차치하더라도 변동성만으로도 충분히 3.5 하단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난주 강한 고용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뜨거웠던 경기 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것만큼은 컨센서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재 시점 이 상황만 놓고 경제지표를 해석하게 되면 우려의 모습은 당장 나타난 것은 아니죠. 그 이후로는 들쑥날쑥한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데이터를 디펜던트 하는 수준에서만 경제지표를 해석하면 딱 경기 과열이 진정되고 있는 수준 그 자체에 그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과거 사례를 접목해서 갑자기 나빠지는 경기의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급격하게 경기도나 궤적으로 빠져들어갔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좋았다 나빴다 하는 전개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큰 트렌드 자체는 경기 둔화 트렌드는 맞고, 이게 경기 과열이 진정되는 현 시점에 멈출 것인가가 아니고 과거 패턴대로 급작스럽게 경기가 위축되었던 그 사례를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5월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27만 2천 개 일자리가 늘었죠. 컨센이 18만 5천 개는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런 반응으로 채권시장은 강한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2년물 수익률이 16bp 상승했고요. 10년물도 15bp 상승했습니다. 미국 달러는 당연히 강세를 보였고 주식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강력한 고용 데이터가 확인이 되자 금리가 장기간 더 높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인데요. 특이점으로는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 못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다 어제 영상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전반적인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임금 상승률이 들쑥날쑥하게 나왔다는 것은 다른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는 데이터와 함께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며칠 전에 졸트를 살펴보기도 했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도 마찬가지고요. ISM 제조업지수 또한 지금 위축 영역에 있죠. 특별히 서비스업의 고용지수, ISM 서비스업 고용지수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서비스 부분에서의 고용지수가 4개월 연속으로 50이라는 기준선을 하회했습니다. 수축 영역에 머물고 있죠. 이 레벨 자체가 경기 침체 직전 레벨까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일시적인 하회가 아니죠. 4개월 연속해서 50 이하 위축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과거 경기 침체 구간에 맞물려 있는 특징이었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여기에 현재 나타나는 주택 부동산 시장만의 특징,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아 괜찮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거래량이 절대 잡혀있지 않은 재고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기존 주택의 문제점을 언급해드렸고요. 신용카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무역수지 마찬가지죠. 최근 데이터 모두 미국 경제활동이 완화되고 둔화되고 있는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임금 상승률이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들쑥날쑥 고용 데이터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기도 하겠죠. 이러한 지표들로 인해서 과거 연준의 통화정책은 매번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됩니다. 데이터를 보고 경제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 보고 판단하면 늦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금 상승률은 높게 잡혀 있지만 실업률이 4%로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데이터 간의 불일치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기업주사와 가계주사 간의 불일치는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고,
이러한 불일치 현상 중에 하나가 기업들 조사에서는 정규직을 포함한 시간제 일자리가 이중으로 집계된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언급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노동시장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월 데이터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큰 트렌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을 판단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데이터와 상반된 결정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미국의 경제 상황과 연준의 입장도 따로 있을 텐데 이제 곧 있은 FOMC에서 연준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진 않을 겁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지연된다라는 것을 뉘앙스로 내비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은 절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고수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2번 정도 금리 인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은 보험성 금리 인하가 되겠죠? 왜냐? 과거에도 늘 그랬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성 금리 인하 전망이 실제 그대로 성공했는지는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역사 사례가 없었다. 언급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점도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연내 2회 인하 정도로 소폭 수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한 번이나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시장 반응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5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채권 시장의 반응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한 쏠림이 있었던 것이죠. 단기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겠다는 수요가 가세가 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저히 높은 수준의 금리, 이게 제약적인 수준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재단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유지하거나 듀레이션을 늘리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증시가 급작스러운 조정 국면에 다시 빠져들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결국 미국의 성장의 둔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시기 자체가 다소간 늦춰지냐 당겨지냐 이 차이에 과격하게 연동성을 보였던 게 어제의 채권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 유지하는 게 당연하고요. 없던 분들은 듀레이션을 다소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제지표 최근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변동성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10년물 수익률 3.5% 하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이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황, 경기 과열이 진정되고 있는 현 시점만 볼 게 아니라 과거 패턴 그대로 우리가 실패의 사례에서 언급할 수 있었던 급격하게 위축이 되는 경기 둔화의 궤적을 이번에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